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진 현장 모습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도내 첫 벼베기 행사가 예산에서 열려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생육 상태가 좋아 풍년을 맞을 전망입니다. 서산시가 대산항 국제역에선 취향에 대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2030 세대 중국인들을 활용해 서산의 관광 명소를 홍보한다는 전략입니다. 35도 이상 되는 폭염에 도로 공사장 작업이 일시 중단됩니다. 작업 안전을 위한 것으로 9월 말까지 지도 감독도 강화됩니다. 헬로티비에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예산에서는 도내 첫 벼베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도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벼 생육 상태가 좋아 풍년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삽교천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삽교평야. 초록빛 들판 사이로 황금색 논이 나타납니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벼 수확이 이뤄질 장소입니다. 본격적인 벼베기 작업에 돌입하자 고개를 숙인 벼들이 콤바인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잘 자란 벼, 수확에 나선 농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물 때문에 어려웠었지. 날씨는 이만하면 좋은데 물 때문에 저기 갖고 관장을 내가 박았지. 팠다고. 그래갖고 물 걱정도 없었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날 추수는 지난 5월 모내기 이후 97일 만입니다. 수확이 가장 빠른 극조생종으로 일반 벼와 비교하면 2달이나 앞서 명절 대목 전에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수확된 쌀은 보름 안에 가공돼 추석 전 햅쌀용으로 밥상에 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예산 지역 벼 재배 면적은 9,500헥타르. 일조량이 풍부하고 가뭄과 병충해 피해가 적어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가뭄도 있고 폭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민들이 물 관리를 잘 해주셔서 현재까지는 벼가 튼튼하게 정말로 잘 자랐습니다. 올해 정말로 풍년 농사가 되고 또 쌀값이 안정되어 우리 농가 소득도 증대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벼 수확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큰 피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풍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는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술집이 많은 유흥가와 경찰의 늦은 밤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50일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유흥가. 여전히 시민들로 북적거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회식은 대부분 안 하거나 간단하게 1차로 끝내고 과한 음주도 줄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는 대신 카페와 당구장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대리운전 이용은 이제 당연한 일, 차를 아예 두고 술자리에 갑니다. 대리운전은 옛날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대리운전 이용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는 집에 더 차를 놔두고 아예 회식이 잡혀있다면 계획이 잡혀있다면 더 놔두고 아예 차를 안 가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술 먹는 문화 자체가 일찍 먹고 일찍 끝내는 문화, 그다음 아침 단속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음주 단속이 많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그 다음날 놀지 않는다면은 뭐 늦게까지 술 먹는 거는 거의 없죠. 음단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식 변화는 고스란히 이곳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96건. 지난 1월부터 5월에 일평균 334건과 비교하면 11.4%나 줄었습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도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대 특히 숙취 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것이고 달라진 음주 문화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까지 이끌고 있는 제2윤창호법. 시행 약 50일을 맞은 지금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의 효과는 휴가철 관광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일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노지영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해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백사장 바로 맞은편에는 이 횟집과 술집들이 모여있는 음식점 밀집지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관광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해변 앞 횟집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포해변을 오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체감하는 윤창호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강릉 경포해변에서 교동 택지로 이동할게요. 전화를 건 지 불과 5분 만에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의 위력은 대리운전 기사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과 비교해 대리운전 요청 건수가 늘었고 특히 흔치 않던 오전 시간대 호출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내일 해달라고 아침에 해달라고 아침에 돈 배로 줄 테니까. 약 20분 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돼 있는 강릉의 한 번화가에 내렸습니다. 이곳 역시 평일 저녁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간이 자정에 다다르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손님을 찾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이 관광지에서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해서는 음주 단속 횟수는 증가했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으로 특히 지난해 여름철에는 동해안 관광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사고 사망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두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주 한 잔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운전해야 될 땐 아예 술 안 먹어요. 대체적으로 약간 조금씩 덜 마시는 문화가 좀 조성된 것 같고요. 예, 이제 한 잔 마시더라도 뭐 대리를 부르던가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가시던가.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제2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관광지 음주 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당황하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 측정을 피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피를 뽑아서 음주운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 출근길, 오가는 차량들 사이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어집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03년부터 080까지 면허 정지고요. 080이 넘어가면 취소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측정 수치가 나올 때까지 측정될 때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측정을 머뭇거리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단속 현장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정부사업법 시행 전보다 한 60%에서 5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만 드셔도 이제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도로 위에서는 여전히 아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 8일 인천에서는 20대 남성 김모 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놓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했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명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합니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 등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사실상 호흡 측정과 체열 결과만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 당시에 수치를 알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에 그 술을 마셨음이 명확한데 술을 다 깨고 경찰서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술 안 마셨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아닌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측정 수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언제 술을 마셨고 어떤 술을 마셨는지를 추적 수사를 하고요. 점차 강화되는 음주 단속. 경찰은 앞으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음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서산시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젊은 중국인들이 초청해 서산의 명소를 홍보한다는 전략인데요. 서산 팸투어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 삼길포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푸른 바다와 등대를 배경으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행에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산의 대표 농산물인 마늘이 듬뿍 들어간 수육을 상추에 올려 쌈으로 먹어봅니다. 먹고 즐기며 한국에서 보낸 추억을 SNS에 남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我觉得这边设施都挺好的，然后呢，我希望它能够尽快的投入使用，应该会有会吸引很多观光客来这边，而且我觉得这边山也很漂亮，然后呢环境也很好，然后还可以看到大海，我觉得很好。 이번에 서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SNS에서 영향력 있는 20, 30대 젊은 중국인 10명입니다. 지난달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이 대산항과 웨이하이항을 잇는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에 합의함에 따라 서산시가 요우커 모시기에 나선 겁니다. 젊은 나를 위한 먹고 즐기고 사진 찍고 여행을 주제로 팸투어에 참여한 중국인들은 자신의 SNS에 서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서산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대산항을 통해서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중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객선이 취항되면 시는 연간 21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대산항을 통해 서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중국 유학생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미읍성과 간호람 등 명소를 둘러보고 간장게장과 영양굴밥 등 맛집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재용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8일 예산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알토란 사과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알리고 농식품부의 테마별 농촌 여행 코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지역을 답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온라인 정책 기자단과 함께 지역 특산물인 예산 황토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먹어보는 팜파티가 진행됐습니다. 이 차관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2019년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CJ헬로 가야방송과 대구방송이 보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J헬로 대구방송은 의료 폐기물이 지역 내 창고와 야적장에 방치된 상황을 고발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고, CJ헬로 가야방송은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의 집안 침하 문제를 집중 보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역 밀착형 소재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취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따라가는 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채널의 구성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큰 이야기까지 잘 파헤치고 담아내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우수 프로그램 웅모전에는 전국 134편의 콘텐츠가 경쟁을 펼쳤습니다. CJ헬로 보도 분야 수상작들은 유튜브 채널 대구방송과 경남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5도 이상 되는 폭염에 도로 공사장 작업이 일시 중단됩니다. 충남도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 안전을 위해 9월 말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폭염이 계속될 경우 도로 노면이 솟아오르는 융기 현상과 터널 등 도로 시설물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신임 홍성의료원장에 박래경 전 순천향대 구미병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산 출신인 박 원장은 순천향대 의과대학과 충남대 순천향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박 원장은 찾아가는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는 한편 친절운동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소방본부와 서산의료원이 소방공무원 응급진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서산의료원은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소방대원에 대한 응급진료와 직업성 질환 진료 등을 하게 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 도내 종합병원 등과 소방협력병원 지정 협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이 당진시 고대면 주민총회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과 당진시 고대면은 이름이 같아 우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고산초등학교에서 영어 과학 비전 캠프를 진행하던 중 주민총회에 함께했다고 합니다. 탁 트인 천수만의 배경으로 태안 안면함이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조기를 널어 말리던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조군얼섬과 여우섬, 그 사이에 위치한 부상탑이 조화를 이뤄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부교를 따라 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올여름 한번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지면서 매우 덥겠는데요. 폭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23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24도, 태안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많이 올라 덥겠습니다.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우리 지역 모두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린 빨래하시기 좋겠습니다. 외출하기에는 매우 더운데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제9호 태풍 렉기마가 중국 동해안으로 북상함에 따라 그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3m, 서해 남부는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